국사가 시자를 세 차례 부르다. 글 치산 원장 스님. 해충국사가 시자를 세 차례 불렀다. 이에 시자가 세 차례 네하고 대답하였다. 국사가 말했다. 내가 그대를 저버렸다고 하려 했더니 원래 그대가 나를 저버렸구나. 서로 마주하여 부르고 대답하는 것은 일상의 일이다. 그러나 이 묻고 대답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는 저 조사선으로 들어가는 실마리가 있다. 따라서 만약 여기에서 살필 수 있다면 틀림없이 저 문고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국사는 스스로 몸을 낮추어 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저 시자가 서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손을 잡고 논일었던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할아버지와 손자가 노는 것과 같았다. 국사가 그렇게 한 뜻은 결국 어디에 있을까? 일찍이 아나는 가섭존자를 찾아와서 물었다. 석가세존께서는 가사와 바루를 전한 것 외에 다시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그러자 가섭존자가 아난을 불렀다. 이에 아난이 네하고 대답하였다. 가섭존자가 다시 말하였다. 문 앞에 찰간대를 꺾어라. 찰간대란 곧 절문 앞에 세워진 높은 깃대봉을 가리킨다. 그것을 투동강내라는 것이다. 운문선사는 아침마다 징원시자를 불렀다. 원시자야. 이에 시자는 곧 네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다시 물었다. 이것은 무엇인고? 지금 네하고 대답하는 이자는 누구냐는 것이다. 그때마다 원시자는 자신의 뜻을 말해 올렸다. 그러자 선사는 그것이 아니라고 점검해 주었다. 그렇게 하기를 18년 동안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대답하였다.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자 운문선사가 말했다. 내가 지금 이후로는 너를 부르지 않겠다. 해충국사는 시자를 불렀다. 시자야. 네, 시자야. 네, 시자야. 네. 이렇게 세 차례를 부르고 세 차례를 대답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두 개의 무공철추가 각자의 자리를 단단히 버티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였다. 이것을 만약 옆에서 보았다면 어찌 웃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인가? 저 시자는 국사가 이렇게 부르는 뜻을 알았을까? 아니면 그저 부르니까 응한 것인가? 이런 일이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지만 수행자라면 절대로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 혹 어떤 자가 말하기를 저 시자는 자신이 네하고 대답한 그 자리를 잘 살폈어야 했다. 그 자리가 곧 자신의 본래 면목이고 참성품이 아니겠는가라고 한다면 가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들추는 꼴이라고 하겠다.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귀를 막고 가야 하리라. 저 시자가 어찌 그러한 말들을 몰랐을 것인가? 바보가 아닌 것이다. 그러자 국사가 말했다. 내가 그대를 저버렸다고 하려 했더니 원래 그대가 나를 저버렸구나. 양귀비가 소옥을 부른 것은 소옥에게 볼 일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었다. 다만 저 낭군이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를 바란 것이다. 저 시자가 네하고 대답한 것은 소옥이 대답한 것이지 낭군이 대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사가 시자를 부른 것은 양귀비가 소옥을 부른 것과 같다는 것이다. 소옥을 불렀지만 애초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소옥이 대답을 하였다. 어찌 소옥이 알록산을 대신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렇게 대답만 하지 말고 나의 님을 직접 데려오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 소옥이 알았을 것인가? 만약 저 시자가 국사의 뜻을 알았다면 곧장 소리쳤을 것이다. 저 원시자처럼 제가 알았습니다 라고 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그 은혜는 실로 보답하기 어려웠으리라. 여기에 대해 옛사람은 노래하였다. 국사가 괜히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데. 시자가 세 차례 대답했어도 소식이 끊겼다. 평생의 간담을 사람에게 기울였어도 서로 알아보는 것은 알아보지 못하는 것만 못하다. 시자가 세 차례 대답했어도 소식이 끊겼다고 한 것은 국사와 시자 사이에 절벽이 가로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서로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각자는 각자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다. 소옥은 양귀비의 뜻에 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왜 저렇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가라고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평생의 간담을 사람에게 기울였는데라고 한 것은 국사의 저 깊은 곳에 간직한 물건을 시자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간과 쓸개를 모두 내보였다는 것이다. 서로 알아본다는 것은 국사가 부른 뜻을 시자가 알고 시자가 대답한 뜻을 국사가 아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찌 서로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으리요. 점 찍으면 오지 않고 오면 점 찍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국사는 말하였다. 내가 그대를 저버렸다고 하려 했더니 원래 그대가 나를 저버렸구나. 내가 그대를 저버렸다고 한 것은 이렇게 그대를 부른 것 자체가 애초에 낙초라는 것이다. 진작에 풀에 떨어져서 한 말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다. 원래 그대가 나를 저버렸구나. 사실 이것을 살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저 시자를 부른 뜻도 아직 밝히지 못했다면 어찌 이것을 꿰뚫을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국사가 그대가 나를 저버렸구나라고 한 뜻을 안다면 틀림없이 저 향엄상수와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앞으로는 촌락에 이르지 못하고 뒤로는 객점에서 먼 것과 같다고 하겠다. 살필 수 있다면 분명하리라.